long before my heart is breaking without you, storm. Något reason is the spex we knew, and you're the torture on creation. I see an island, you're on the pier. I hear you crying through the misty air. You look so lonely, and there's no one near. I wish I could hold you, I wish you were here. It's long before my heart is breaking without you, storm. Något reason is the spex we knew, and you're the torture on creation. Look out your window when you're feeling blue. There'll be an angel looking in at you. Lay down your head, let yourself be free. Take in your deepest breath and sing with me. Slán Walya, it's long before my heart is breaking without you, storm. Något reason is the spex we knew, and you're the torture on creation.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긴급 뉴스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원래는 에스텍 파마 이거 다 준비를 했는데, 에스텍 파마하고 또 텔콘 RF, 그 다음에 이제 아난티, 이렇게 이제 세 종목을 오늘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이 종목 발표할 때가 아니다. 지금 종목 에스텍 파마도 여러분 뭐 오늘 궁금하죠? 에스텍 파마 궁금하잖아요. 에스텍 파마도 도대체 어떻게 된 종목인가? 최근에 아주 힘차게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그래서 에스텍 파마하고 뭐 오늘 요즘 아주 급등 나가는 종목입니다. 제가 뭐 옛날부터 좀 많이 강조를 했던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텔콘 RF, 요게 이제 20일 날까지
12월 20일이면 금요일이죠. 금요일까지 비보존의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한다. 12월 20일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그날 할지 조금 지나서 할지는 뭐 알 수 없는데 20일날 할 것 같아요. 12월 20일날 임상 3상의 탑9을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텔콘 RF하고 에스텍 파마 이런 것들이 좀 급등을 하고 있고 아난티도 제가 이제쯤에는 이제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동안 쭉 모아놨던 내용들을 해서 좀 발표를 하려고 그랬는데 뭐 지금 이거 발표할 때가 아니야.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래서 긴급히 그 내용들을 없애고 오늘은 비건이 제목이 그걸로 바꿨죠. 제가 비건이 북경으로 날아간 이유는 이걸로 이제 바꿨어요. 비건이 북경으로 날아간 이유는 그걸로 제가 긴급 교체를 했습니다. 정말 긴급한 뉴스가 있을지 그거는 좀 봐야 되겠는데 하도 요즘은 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현재 제가 보기에는 긴급한 뉴스가 있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리고 제가 내일은 교육이라서 방송을 못해요. 내일 아침에도 못하고 제가 6시 한 반쯤에 내일 여기서 이제 출발해 가지고 여의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못하고 내일 저녁에 이제 방송할 수 있거든요. 내일 장중에 우리 회원들 방송도 못합니다. 장중에 참 회원들한테 제가 문자 보내는 거 잊어버렸다. 방송으로는 계속 얘기를 했는데 내일 제가 이제 방송 쉰다는 얘기를 못했네요. 교육이다 하는 얘기 못했네요. 이걸 갖다 좀 올려놔야 되겠다. 우리 저기에다가 올려놔야 되겠어요. 내일 내일은 교육 때문에 방송 쉰다고. 내일 하루 종일 교육입니다.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5시 정도 끝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여러분들이 본 뉴스들은 요거 우리 전문가들 다 하는 교육입니다. 전문가들 다 하는 거 1년 내내 돌아가면서 쭉 하는 교육인데, 금감원 교육이에요. 금감원 교육. 금감원 교육이니까 이제 뭐 투자자들 보호를 잘해라 뭐 그런 얘기겠죠. 뭐 금감원에서 하는 건데 우리 전문가들 와운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전문가 그 업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돌아가면서 작년 언제부터 했더라? 작년 한 6월 달부터 시작했나? 근데 제가 쭉 못하다가 계속 연기하다가 원래 작년에 제가 9월 달에 하려고 했죠. 9월 18일 하려고 했는데 그걸 연기해가지고 이제 12월 19일 날 내일 하는 겁니다. 돈 내고 받는 거예요. 돈 내고 18만원인가 그래요. 비쌉니다. 그래서 뭐 하루 받는데 18만원 비싸죠? 하루 교육 받는데 18만원을 받은 제 기억에 18만원이었던 것 같아요. 아닌가? 8만원이었나? 하여튼 좀 비쌉니다. 얼마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도 오래전에 결제를 해가지고 싸지 않아요. 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이라기보다 금융협회에서 하는 거죠. 협회. 금감원이 아니라 금융협회. 금융협회에서 하는 거니까 이제 돈을 받죠.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에 왜 우리 저거 있잖아요. 그래소가 받는 거죠. 뭐 금융협회에서 하는 건데, 금융협회에서 하는 거니까 돈 받고 하는데, 이제 금융협회라는 게 원래 다 감변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원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아마 교육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건 그렇고, 오늘 장 마감에 요 푸른기술, 부산산업, 대하TI, 에코마이스터, 또 현대로템 이런 것들이 갑자기 올랐죠. 갑자기 올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오른 이유가 있겠죠. 갑자기 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요렇게 갑자기 올랐다가 마지막에 또 이렇게 탁 한번 매도 나오긴 했는데 18,300원까지 갔다가 하여튼 등락심에 좀 올라가니까 또 매도 나오고 참 난리 브루스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 푸른 기술이 갑자기 올라오고 또 부산산업이 이 마지막에 61선까지 다시 어제 음봉이었는데 오늘 양봉이죠. 비슷합니다. 부산산업도 어제 음봉인데 그걸 커버해서 양봉이 나왔고 푸른기술도 뭐 똑같은 차트죠.
어제 음봉의 크기만큼 양봉이 나왔고, 그러니까 뭔 일이 있는 거예요. 뭔 일이 있는 겁니다. 또 대하 TI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어제 음봉인데 오늘 양봉이 나왔고,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다음에 에코마이스터 마찬가지고 그렇게 나왔고, 일신석재도 나중에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양봉을 조금 하다가 그런 이제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뉴스를 쭉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이제 제목을 뭐라 달았냐면은 비건이 북경에 간 이유는, 이렇게 제목을 달았죠. 비건이 북경에 간 이유는, 그 비건이 원래 한국에 올 때, 한국에 와서 판문점에서 남북 대화, 그 북미 대화가 있을 수 있다. 판문점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 요것을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었죠. 판문점에서 북미 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 북미 대화가 없었죠. 대신에 이제 비건이 공식적으로 북한에 대화 제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북한이 반응이 없었죠.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갔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북한이 반응을 하지 않은 것, 요것은 이제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그냥 무시야. 개무시하는 거죠. 개무시. 근데 두 번째는 고민 중이다. 1번과 2번이라고 그랬죠. 제 개무시하는 거나 아니면 고민 중이다. 자, 1번 개무시가 맞다는 분은 1번. 고민 중이다 2번. 개무시 1번, 고민 중이다 2번. 예, 고민 중이 조금 많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북한이 만약 개무시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개무시라는 게, 자기네들이 만약에 비건이 좀 배기 싫다 그러면 노 그러겠죠. 노.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노 그러지 개무시할 리가 있나요? 노 그러지. 웃기지 마라. 너 비건 너 또 쓸데없는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하지. 그냥 아무 대답을 안 하는 수가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대화 제기를 했는데 대답을 안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원래 북한의 성격은 아니면은 막 욕하잖아요. 웃기지 마라. 니네 늑다리 어쩌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늑다리 어쩌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늑다리라고 그런 사람이 비건이 만나자라고 공개 제의를 했는데 안 만날 거면 웃기지 마라. 너 딴 데 가서 알아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그냥 개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는 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역지사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역지사지. 그죠?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에 아니 비건이 배기 싫고 쓸데없는 얘기했으면 야 비건 너 뚱뚱하게 살만 쪄가지고 머리에 든 게 하나도 없는 너 진짜 바보 중에 상바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북한 애들은. 근데 아무 얘기가 없어. 가타부터 얘기가 없다. 그 얘기 뭐냐면은 대화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대화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갔던 이제 비건이 갑자기 북경에 간다 그래. 북경에. 갑자기. 이거 완전히 냄새나죠. 북한이 아무 대답이 없는데 갑자기 비건이 북경에 간다. 이건 냄새나잖아요. 이거 충분히 냄새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조금 좀 인식만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이제 우리 아까 장중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조금 인식만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 이거 이상하다. 아니 북한 애들이 아무 얘기 안 하고 씹었죠. 아마 한마디로 씹었습니다.
씹었는데 우리 그 사람들 얘기로는 이제 씹었다고 표현하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말을 씹었는데 갑자기 북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야 이거 웃긴다. 누가 봐도 웃기는 일이죠. 갑자기 왜 북경에 갈까? 누가 봐도 웃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나온 뉴스들을 쭉 모아봤어요. 모아봤는데 그 뉴스들의 내용들을 한번 쭉 보면 이런 겁니다. 자,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38로스 얘기가 북한이 서해 발사장에서 위성 발사 징후는 아직 없다. 아니 뭐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이니 어쩌니 하면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멋지게 한번 불꽃 파티를 할 것 같더니만 서해 발사장에서 위성 발사의 위성 발사 준비 징후는 아직 없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위성 발사 준비 징후는 아직 없다. 그렇죠. 위성 발사 준비 징후는 아직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봐볼게요. 그 다음에 또 뭔 뉴스가 있었냐면 이거 하나씩 나중에 볼게요. 미국이 비건을 중국에 급파했다. 북한의 손짓이다. 모든 옵션을 얘기하면서 강력 경고도 덧붙였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통일부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부에서 요것도 상당히 뉘앙스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끝이 있는 말이죠. 우리가 어떤 말을 그냥 했는데 요 말 자체에 그 함유된 얘기가 많이 그 특별한 얘기가 있다는 거죠. 통일부에서 북미 접촉이 불발된 겁니까? 얘기하니까 예단보다는 상황을 더 주시해야 한다. 뒤끝이 딱 있죠, 그죠? 예단하지 말고 상황을 좀 주시해보자. 예단하지 말고 접촉 불발이다라고 예단하지 말고 좀 상황을 더 좀 주시해보자. 그런 얘기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중국이 또 요런 얘기를 했어요. 대북 제재 해제에 이어서 종전선언도 내밀었다. 그러니까 미국이 조건부로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미국이 조건부로 검토하겠다. 뭘 조건부로 검토한다는 얘기야 도대체? 뭘 조건부로? 그래서 장쥔 이렇게 중국 사람이죠. 이 양반이 제재 해제를 거듭 촉구했다라고 하니까 AP통신에서 보도하기를 결의안과 종전선언 평화협정 채택을 제안했다. 그러니까 유엔 제재 해제 결의안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채택도 제안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미국의 유엔 대사가 미국이란 얘기 이겁니다. 유엔 대사가 반드시 싱가포르 약속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뭔 얘기가 나왔냐면 통일부 얘기인데 연말에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작다. 뭔 근거로 얘기인지 모르지만 또 통일연구소에서 북한이 연말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작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나중에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해놓은 게 정세현 전 장관의 얘기인데 비건이 중국에 간 까닭은 제가 중국에 갑자기 왜 갔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세현 전 장관은 북한의 동향 변화 때문이다. 비공개 접촉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동향 변화? 그죠? 동향 변화? 이 동향 변화가 뭔 말일까요? 물론 읽어보겠습니다만은. 북한의 동향 변화가 뭔 말일까요? 동향 변화? 갑자기 왜 비건은 중국으로 갔으며 그리고 동향 변화는 또 무슨 말일까? 그래서 요 얘기를 먼저 읽어보세요. 이거 원래 이걸 맨 마지막에 읽어야 되는데 요 얘기를 먼저 읽어볼게요. 요 얘기를 우리가 먼저 결론을 좀 낸 다음에 그
그 나머지 내용을 쭉 읽어보면 좀 이해가 빠르단 말이죠. 왜 저런 사건들이 오늘 하루에 갑자기 왜 저런 게 막 그 시나리오로 쫙 통일부에서는 예단하지 말자, 상황을 좀 주시하자 그랬고, 또 중앙일보 보도인데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종전선언도 제안을 했다 그래요. 종전선언도. 그것도 갑자기 근본이 뭔 얘기야 또. 응? 그 다음에 정세영 장관이 나와가지고 북한이 북경에서 비건하고 북한 뭐 최선희가 될지 누가 몰라도 접촉할 가능성을 또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내일은 이제 일본 방문을 끝내고 비건이 중국으로 간다는데, 그러면은 제가 아까 장중에 말씀드렸지만 내일 오후에 최선희가 북경공에 나타났다 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이거는 뭐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확실한 거. 근데 이제 비공개 대화를 할 것 같다는, 비공개 대화. 자, 한번 읽어보자고요.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비건 특별대표가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은 북미 간의 비공개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전격적인 중국에 가가지고 비공개 북미 간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랜드 힐튼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19 민주평통 상임위원회 기조강연에서 비건 대표가 갑자기 북경에 간다는 것은 북한의 동향의 변화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동향의 변화라는 얘기는 동향 변화다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기존의 북한의 정책이 있었는데 이 정책의 변화가 있었다. 정책의 변화. 그러니까 어제 비건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단계적 동시적 요것도 가능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가능하다고 이거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가능하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단계적 동시적으로 가능하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대화를 하자라고 이제 제의를 했고,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북한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죠. 뭔가 제의가 있으니까 바로 북경으로 간다고 이제 공표를 한 거란 말이죠. 북경에 간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경에서 최선희랑 만나는 거가 아닐까. 상당한 확률. 그렇게 보는 거죠. 최근까지도 북한이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ICBM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을 했던 정세현 부의장이죠. 민주평통 부의장. 최근에 정세현 부의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ICBM 아니겠냐. ICBM을 아마 크리스마스 때 날릴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그 말 한 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다시 확 돌아서가지고 지난 15일 날 북한의 서열 2위이자 남쪽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박정천 북한 총참모장이 담화에서 뭐라 그랬냐면, 대화도 대결도 낯설어 하지 말아야 한다. 말이 북한 사람들 말은 좀 특별한데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대화도 할 수 있고 대결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 말은 대화를 하겠다라는 얘기다. 북한의 달라진 기류의 근거로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이 거친 행동을 삼가하면 연말을 조용히 보낼 수 있다는 말은 이것은 ICBM에 쏘지 않겠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제 그에다 덧붙여서 뭐라 그러냐면은 박정천 북한 총참모장이 담화에서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이 거친 행동을 삼가하면 연말을 조용히 보낼 수 있다는 말은 ICBM을 쏘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연말에 24일 날 자기들이 조용히 보내겠다는 얘기는, 미국에서 특별한 쓸데없는 얘기 안 하면 조용히 보내겠다는 얘기는 24일 날 ICBM 쏘지 않겠다, 이런 얘기라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 분석을 했다. 북한이 올해 연말까지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오지 않으면 가겠다고 한 새로운 길에 대해서도 한미가 내년도 한미 군사훈련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는 걸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길을 공식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로 뭐 새로운 길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한미연합훈련을 계속 한다면 정말로 새로운 길로 가겠다라고 발표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전까지는 새로운 길로 간다고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한미가 비핵화 협상을 계속하는 동안에는 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만 한다면 남북관계에 관련해서도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것은 군사훈련 하지 않겠다. 여기에 대한 확약이란 얘기죠. 확약. 앞으로 한미 군사연습을 안 하겠다. 이런 거. 그것만 하더라도 북한이 상당히 좀 유연하게 나올 수 있다. 이제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앞서 나갈 테니까 미국이 양해 협조해달라는 방식으로 치고 나가야 한다. 사전에 미국의 결재를 받는 식은 절대 안 된다며 민주평통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래서 그렇다. 네. 그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요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것은, 정세영 장관의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비건 대표가 갑자기 북경에 간다는 것은 북한 동향에 변화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북미 간의 비공개 접촉이 북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다 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다 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ICBM은 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 그게 이제 오늘 정세영 장관이 쭉 그 얘기한 거에서 핵심 되는 내용이다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얘기들. 아까 이제 잠시 얘기했지만, 정세영 장관도 그 얘기했지만, 통일연구소에서도 북한이 연말에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작다. 불길해요. 예. 연말에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작다라고 얘기했는데, 통일연구원이 연말에 미사일 쏠 가능성은 작다. 그러면서 새로운 길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길의 다양한 옵션과 아이템을 추가하는 진화의 길로 보는 것이 맞다.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 요것도 이제 말을 한번 쭉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북한이 새로운 길로 간다면 초반부터 ICBM을 발사하겠냐 이거야. 그러면은 완전히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만약에 이제 새로운 길을 간다면은 미사일을 쏘지 말고 조금 이제 여유를 가지고 있다가 오히려 한미연합훈련을 한다면 한미연합훈련으로 가는 한미연합훈련을 할 때쯤 돼가지고 미사일 쏠 수 있다. 네. 그 전에 북한이 갑자기 미사일을 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죠? 크리스마스 연말에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이 중국 북경에서 열리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겠냐 이거죠.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길을 확정하고 김정은이 내년에 신년사에서 결정서가 공개되면서 그때부터 공식화가 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바로 무슨 그럴 리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3월 달에 한미연합훈련이 있을 때쯤에 만약 간다면 새로운 길로 간다면 한미연합을 3월의 한미연합훈련 때 이때쯤에 쏠 수도 있다. 쏠 수도 있다. 지금 계속 악화된다면 지금은 아니란 얘기죠.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쏘거나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다. 그래서 그런 얘기고, 그리고 아까 이제 나왔던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아까 이제 우리 장중에 나왔던 얘기는 중앙일보 보도인데 대북 제재 해제에 이어서 종전선언도 내밀었다.
미국이 조건부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조건부 검토. 요 얘기 뭐냐면은 이것도 한번 읽어보자고요. 장진 우리 그 한국말로 하면 장군이네요. 장군이네. 장군인데 중국말로는 장쥔인가 봐요. 장쥔. 장자는 똑같고 군이 쥔인가 보죠. 군이 쥔. 장쥔, 장군, 장쥔. 장군 중국 유엔 대사가 17일 날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 이것도 제재 해제는 또 처음 중국이 한 뭐 일주일 전쯤에 처음으로 한 얘기란 말이죠.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러시아도 같이 이제 그래서 결의안을 냈죠. 북한의 제재에 대한 우려는 정당하다. 제재에 대한 우려는 정당하다. 제재 해제를 거듭 촉구하면서 한 얘기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결의안 초안에는 한국 전쟁의 공식 종전선언 채택이나 평화협정 체결도 포함되어 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든가 평화협정 같은 것도 해야 된다라고 그런 것들이 지금 그 중국 러시아의 결의안 초안에 있다 이거죠. 비건 대표가 19, 20일 날 중국을 정책 방문하는 가운데 미국도 싱가포르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진전시키는 조건부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은 지금 이제 미국의 얘기는 싱가포르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진전이 있다면은 그런 조건을 들고 종전선언을 검토할 의향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전날에는 시기상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또 이제 미국이 검토할 의향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그렇다면은 우리가, 제재 해제라든가, 또 종전선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할 의향이 있다. 그 전날 이제 장진 대사 뭐라 그러냐면 유엔 안보리에 북한의 섬유, 수산물, 조각상과 노동자 인력 수출 금지를 해제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서 이날에는 15개 안보리 이사국가 결의안 초안을 논의했다. 그래서 북한은 제재에 관해 우려를 갖고 있고 그들의 우려는 정당하다. 그들이 무언가를 해주기를 원한다면 그들의 우려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결의안의 논리다. 중국과 러시아가 왜 결의안을 제출하냐면은 북한이 행동하도록 뭔가 좀 북한의 얘기를 좀 들어주자 이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결의안은 안보리의 분열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달성하는 데 통일된 접근을 하기 위한 것이다. 당사자들에게 우리는 상황 악화와 대결을 원하는 것이 않는다. 긍정적 건설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은 다른 쪽이 더 많은 것을 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많은 것을 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북미 양측은 상호 신뢰를 쌓기 위해서 한 걸음씩 양보해야 된다. 한 걸음씩 다가가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 불신은 더 부정적인 일을 초래하고 우리를 태부시키고 비핵화와 평화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구구절절 말은 맞는 얘기인데 그것이 이제 국무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가 중요하겠죠. 어제 국무부가 북한이 도발 수위를 고조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지금 해제를 검토할 때가 아니다. 시기상조다라고 반대를 했던 미국이 비핵화 약속을 한다면 검토하겠다라고 의향을 내비쳤다는 얘기죠.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관해선 한 몫을 내왔고 언제나 한 몫을 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꺼이 단합된 조치를 검토하겠지만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약속들을 진정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검토를 하겠는데 그렇지만 약속을 진전시킨다는 것을 전제하에 검토를 하겠다. 그죠? 우리는 기꺼이 검토하겠다. 그리고 이제 비건 대표가 19일부터 20일까지 대북 통일 대응 유지를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발표된 직후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국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 얘기가 나온 다음에 그리고 유엔 주재 대사가 켈리 크래프트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진 나온 사람 켈리 크래프트가 비건 대표가 북경 방문한다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북한은 추가 도발을 중단시키고 북기를 위한 금토를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완화한 것이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이제 도발을 중단하고 협상하겠다라고 이제 검토한 것 아니냐. 그래서 AP통신은 중국과 러시아의 결의안 초안에 북미 간의 대화를 환영하면서도 양측이 한반도 군사적 대치와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동원해 실용적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전쟁을 종식할 공식선언 또는 평화협정을 채택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길은 저선길이죠.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일단 갑자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비건의 대화 제의가 있었다. 그 두 번째가 북한은 묵묵부답이었다. 가타부타 대답이 없었다는 얘기죠. 싫다 그러면 싫다 그랬는데 대답이 없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비건이 갑자기 북경으로 간다. 북경에 간다. 이런 얘기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유엔 대사하고 국무부에서 조건부로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갖다 종합해서 본다면 결국 뭐냐면 북경에서 중국의 중재하에 비건과 최선희가 만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물론 현재까지는 이렇게 정리가 됐다라고 우리가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또 밤새 바뀔 수 있어요. 하여튼 뭐 중국이 좀 이렇게 한다면 이제 만나겠다 이런 얘기인데, 요것이 밤새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밤새 바뀔 수 있는데, 현재까지의 내용을 보면 요런 내용으로 좀 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개념으로 쭉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잘하면 지금 이제 비건과 최선희의 북경 만남이 발표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남북주가 또 강력한 모멘텀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겠죠. 글쎄요, 자존심이 강해죠. 자존심이 강해서 이제 북한 애들이 바로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비건이 지금 대화 회의를 했는데 마음으로는 굴뚝같이 하고 싶은 거야, 대화를. 북한이 그렇겠죠. 뭐 대화 안 하고 방법이 있겠습니까? 근데 자존심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하노이에서 왕창 당해놓으니까 자존심 때문에 금방 답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안 하고 있다가 제가 미루어 짐작할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대화를 안 하고 있다가 생각해보니까 지금 뭐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미사를 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은 북한이죠. 그죠? 일방적으로 가진 게 아무것도, 사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없어. 가진 게 뭐 있습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동안에 이제 무기는 계속 개발해 왔으니까 무기하고 뭐 핵무기는 하나 있는데, 근데 뭐 사실 재래식 무기도 이게 이제 참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인구도 작고, 우리도 인구가 우리의 절반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국민 소득이나 이런 거 보면은 거의 뭐 23분의 1이라고 그러잖아요. 23분의 1. 국력으로 본다면. 이런 상태에서 남한하고 좀 동등하게 대화를 해야 되겠는데, 대화를 하려니까 그냥 목소리만 큰 거야, 목소리만. 핵은 하나 있는데, 핵은 이제 우찌우찌해서 이제 마련했는데, 사실은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왜들 구글하러 다니잖아. 사실은 구글하러. 북한에 가가지고 식량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참 김정은 입장에서는 쪽팔리겠어요. 저도 뭐 제가 봤을 때 쪽팔리겠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60년도, 64년도인가 그 독일에 갔다 그러잖아요. 독일에 가가지고 독일에 온 광부하고 이제 간호사들하고 이제 독일 가서 만났는데 펑펑 울었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비행기가 없어서 전용기도 없이 그냥 일반 비행기 타고 갔대요. 일반 비행기. 전용기나 전세기도 아니고 그냥 일반 비행기 타고 간 거야. 독일에. 일반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그때 그 대통령의 그 60년대 초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꼴이 참 말이 아니죠. 그죠? 근데 지금의 김정은의 꼴이 그렇습니다. 김정은의 꼴이. 그렇잖아요. 김정은의 꼴이 이제 전용기라고 있긴 있는데 요거 이제 멀리 날아가지도 못하고 뭐 몇 킬로? 그밖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의 지금 꼴이 그래요. 그걸 이제 북한의 정치 그 고위급들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초라한 나라다. 초라한 나라인데 근데 있는 것은 자존심이야. 초라하니까 자존심만 세우는 거죠. 자존심만. 초라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존심만 잔뜩 세워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그냥 뭐 엄프만 놓는 거지. 계속 엄프만. 돌아가면서 그래서 엄프를 놨잖아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북한에 뭐 좀 이름 있는 사람은 다 나왔잖아요. 그때. 그래서 누구가 나왔냐면 참메이로. 그때 나왔던 사람들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뭐 김영철도 나왔고, 그죠? 김영철도 나왔고, 최선희도 나왔고, 그다음에 김명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옛날에 그 누굽니까? 옛날 사람 그때 누구더라? 옛날 사람 뭐 김계관도 나왔죠. 그때 김계관은 이제 고문인데 완전히 지금 고문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뭐 최룡해도 나오고, 최룡해 요 실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최룡해는. 그 다음에 조철수도 참 나왔어. 조철수 참. 이 조철수는 이제 군 쪽인데 다 나와가지고 한마디씩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웃기는 것은 이 사람들의 담화가 국내의 노동신문에는 보도를 안 했대. 비보도. 국내 노동신문에는 보도 안 하고 대외 선전 매체,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볼 수 없는 대외 선전 매체에만 보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은 목적 자체가 미국하고 좀 뭔가 대화를 하기 전에 뭔가 이제 자기 그 할 수 있는 말은 다 윽박지를 수 있는 험한 말은 다 한 거야. 험한 말은.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한테 대화를 하자고 계속 매달려 가지고 결국 비건이 대화를 하자라고 하는 말을 이제 끄집어낸 거죠. 대화 제의를 끄집어낸 거고. 그 이제 비건이 대화를 하자 그러니까 마음은 고마운데, 마음은 뛸 듯이 기쁜데, 바로 대화를 받아줄 수 없으니까, 그냥, 묵묵부답으로 이제 넘어갔죠? 이걸 넘어가다가, 결국, 이제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니까, 거기다가, 우리 북경에서 만나자. 요렇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미루어 짐작.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그리 될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또 불확실하죠. 불확실한데 아마 제 생각엔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 이제 뭐 20일 정도에 20일이나 21일 정도 북경에서 북미 간의 그 실무 접촉이 시작이 돼서 실무 접촉에 일정을 짠다든가 실무 접촉에 일정을 짜거나 해가지고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아까 나왔던 이야기 있죠. 그래서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거. 요거를 이제 그 미국은 뭐라 그러냐면 비핵화를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비핵화를 합의했다. 그래서 비핵화를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대화를 진전시키겠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북한도 이제 합의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비핵화 약속을 할게. 처음부터 비핵화를 다 하겠다라고 완전하게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러면 시작하자.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영변을 없앤다, 또 무슨 뭐 제재를 해제한다, 또 아까 종전선언 얘기 나왔죠? 종전선언. 예, 종전선언을 한다, 또 평화협정을 맺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일단 제가 미루어 짐작. 이 결론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 말이 맞다면 우리 방에서 지금까지 인천요를 믿고 참아주신 우리 회원분들이 또 대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또 언론님도 아까 장중에 물어보셨어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절대로 팔면 안 된다. 마지막 순간이다. 그러면서 말렸는데 요거가 잘 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내일은 교육 때문에 방송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침 방송도 못 합니다. 일찍 가야 되니까. 그리고 저녁에도 저녁엔 9시 방송이 있어요. 밤 9시 방송이 있습니다. 밤 9시 방송이 있으니까 밤 9시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라겠고, 제가 예측했던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신나게 박수 치면서, 아직도 남북주를 팔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우리 불쌍하신 분들. 김정은이하고 트럼프 때문에 완전히 농락당한 우리 불쌍한 대북주 투자하신 분들, 내일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신나게 박수 한번 치고, 정말 지겹도록 어려운 길을 지금 걸어왔는데, 신나게 박수 한번 치고 그렇게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내일은 제가 없다라는 거, 아침 방송도 못 합니다. 아침 방송도 못 하고 저녁 방송만 합니다. 그 장중에 우리 회원 방송도 못 해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서 좋은 꿈 꾸자. 비건하고 최선희를 좀 응원하고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좀 응원 좀 해보자. 우리도 좀 다리 쭉 뻗고 좀 살자. 우리 김정은이 말 맞다나 핵 위협 없는, 핵 걱정 없는 나라에서 살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놓으니까요. 유튜브에서 제가 늘 올려놓으니까 유튜브 방송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아시죠? 유튜브는 그냥 인천여우라고 치면 나와요. 인천여우라고 치면 유튜브에 나옵니다. 인천여우. 방송 마무리